그동안 받은 치료가 소용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이름이 다 달랐을 뿐 하는 일은 같았을 수 있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다시 손끝으로 내려가는 저림. 물리치료를 받고 목을 위로 당겨주는 견인도 해보고 도수치료도 받고 신경주사도 맞습니다. 받고 나면 며칠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팔이 또 저려옵니다. 그러다 다시 검색을 합니다. 이번에는 뭘 받아야 하나? 그렇게 치료 이름만 늘어갑니다. 나중에는 어지간한 시술 이름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채입니다. 팔저림이 안 빠진 건 덜 받아서가 아닙니다. 유난히 나쁜 목이어서도 아닙니다. 받아온 치료들이 하는 일이 서로 겹쳐 있었고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건 목록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59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옷수선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결리는 줄 알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주말에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오른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꿈치 언저리였는데 나중에는 엄지와 검지 끝까지 저릿했습니다. 그 중에 고역은 밤이었습니다. 누우면 어깨부터 팔까지 묵직하게 저려와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놓아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저려서 몇 번씩 깼습니다. 아침에는 손이 부은 것처럼 뻣뻣해서 실 한 번 깨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목 디스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뼈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목을 위로 당겨주는 견인도 그때 같이 받았습니다. 다니는 동안엔 목이 가벼웠는데 수선 맡긴 옷이 밀리는 주가 되면 도로 뻐근해졌습니다. 그 다음이 도수치료였습니다. 받고 나오는 날은 확실하게 편해서 가게 문을 늦게 열고라도 다녔습니다. 그래도 팔저림이 남아서 신경주사를 맞았습니다. 첫 주사는 효과가 확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 않고 잤습니다. 그런데 봄 대목이 지나갈 무렵 다시 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 대목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봄에 버틴 만큼도 못 간 겁니다. 그러다 얇은 관을 넣어 약을 뿌리는 시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검색을 했다고 했죠. 어디서는 그걸 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그것도 그때뿐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결국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병명을 들은 지 2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오래 붙들고 있던 건 팔저림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주사 한두 번에 좋아졌다는데 혼자만 그대로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몸을 의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유난인가? 남들보다 유난히 나쁜 목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 길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그분이 처음 한 말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술을 받는 게 맞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답을 이미 여러 개 들고 와서 그중 하나를 골라달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새 이름 하나를 듣고 나가겠거니 싶은 표정이었죠. 그 무릎에 답하기 전에 먼저 헤아려 본 게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분이 받은 치료입니다. 손가락으로 꼽아보니 10가지쯤 됐습니다. 이름은 전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우고 하는 일만 남겨보면 10가지가 3가지로 줄어듭니다. 약과 주사는 성이 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일을 합니다. 눌리는 신경 주변이 붓고 성이 나 있을 때 그걸 진정시키면 저림이 줄어듭니다. 주사를 맞고 봄 대목을 넘긴 것이 그 일입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는 저림 앞에서는 이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걸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치료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물리치료와 견인은 눌리는 힘을 잠깐 덜어줍니다. 목을 위로 당겨주면 그 시간 동안 눌리는 게 덜하니까 편합니다. 다니는 동안 목이 가벼웠던 것이 그 일입니다. 도수치료와 마사지는 뭉쳐서 아픈 근육을 눌러 풀어줍니다. 받고 나온 날 어깨가 가벼웠던 것도 그 일이고요. 여기까지가 2년 동안 받은 10가지가 한 일입니다. 3가지 다 지금 아픈 것을 가라앉히는 쪽입니다. 이름은 10가지였는데 하는 일을 보면 한 줄로 묶입니다. 오늘의 저림을 덜어주는 일이요. 그러니 나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헛돈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이 없었으면 가게 문을 닫는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다만 10가지가 한 줄로 겹쳤다는 건 그 한 줄 바깥은 여태 비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이 목을 한쪽으로 당겨 놓았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아파서 뭉친 데를 눌러 푸는 것과는 다른 일이죠.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근육이 몇 년째 목을 당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하나는 힘이 빠져 제 몫을 못하게 된 쪽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굳은 쪽을 풀어놓아도 맞은편이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목은 얼마 못 가서 또 같은 쪽으로 기웁니다. 이 두 가지는 주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물어온 그 시술은 어느 쪽일까요? 얇은 관을 넣어서 약을 뿌리는 치료도 성이 난 것을 가라앉히는 쪽입니다. 이름은 새 것인데 하는 일로 보면 앞에 10가지와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그 시술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칸이 비어있는 목이라면 그 시술이 맞습니다. 다만 그분의 그 칸은 2년 동안 10번 채운 칸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칸은 다른 쪽이었고요. 그럼 비어있는 그 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분 목에서 20년 동안 벌어진 일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두 손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몸보다 앞에 나와 있게 되겠죠? 볼링공 하나쯤 되는 무게가 앞으로 쏠린 채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 무게를 뒤에서 붙들어 주는 게 목 뒤와 어깨의 근육입니다. 하루 8시간, 24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붙들고 있으면 그 근육은 굳어서 계속 당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몫을 같이 가져야 할 맞은편 근육은 그동안 쓰이지 않아서 힘을 내야 할 때 힘을 못 냅니다. 한쪽만 세게 당기면 목뼈는 그쪽으로 조금씩 끌려갑니다. 끌려간 쪽은 위아래 뼈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그 틈에 낀 디스크가 20년 동안 한쪽으로만 힘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밀려나온 디스크가 팔로 내려가는 신경줄기를 누릅니다. 아침마다 실이 잘 안 꿰어지던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눌리는 데는 목인데 아픈 건 팔입니다. 목은 멀쩡한 것 같고 팔만 저리니까 팔을 주무르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팔은 눌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 목을 20년 동안 끌어당긴 건 또 다른 근육입니다. 그러니 저린 팔만 주물러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에 튀어나와 보이는 목뼈 하나만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거기, 튀어나온 거기,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 무엇이 목을 그쪽으로 당겨 놓았는지, 어느 쪽이 힘을 놓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비수술을 알아볼 때가 아니라 서둘러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저림과는 종류가 다른 신호입니다. 저림은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고 이건 손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젓가락질이 자꾸 어긋납니다. 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컵을 들다가 놓칩니다. 글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이건 팔로 내려가는 신경 한 줄기가 눌린 것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목뼈 가운데를 지나는 굵은 신경 다발이 눌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을 끌수록 손해입니다. 이런 분께는 치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먼저 확인받는 게 순서입니다. 목은 무엇이든 비수술로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 신호가 없었습니다. 젓가락질도 단추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리기는 몹시 저렸지만 손은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사진을 다시 켜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일하던 자세로 앉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앉은 그대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앉아온 어깨였습니다. 사진에는 디스크가 밀려나온 모양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디스크를 밀어낸 힘이 어느 쪽에서 걸리고 있는지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반드시 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8시간은 그 사진 안에 없습니다. 그 어깨 쪽을 짚어봤습니다. 오른쪽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저리다는 팔이 아니라 그쪽이었습니다. 눌렀더니 몸을 움찔하시고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쪽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을 그 자세로 앉으니 그 어깨가 뭉쳐있는 건 당연하고 그건 병이 아니라 자기 몸의 성격이라고 여겨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간 데는 늘 팔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받은 10가지 치료 중에 그 근육을 늘려본 치료는 없었습니다. 사진에 남은 건 밀려나온 모양이었고 치료는 저린 팔을 따라갔으니까요. 20년을 그 자세로 앉아온 사람에게 그 어깨가 왜 올라가 있는지를 물어본 사람이 여태 없었을 뿐입니다. 맞은편은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기는 쪽을 같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20년째 혼자 당기고 한쪽은 손을 놓은 채였습니다. 이 목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 있었는지가 그제야 손에 잡혔습니다.
굳은 쪽과 힘을 잃은 쪽을 손으로 다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되돌리는 일입니다. 굳어서 당기는 근육은 호두 약침으로 풀어주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 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 둘을 한 번에 합니다.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우니까요. 사진 속 디스크가 도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찍어봐도 밀려 나온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디스크에 실리는 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쏠리던 무게가 나뉘고 받쳐주는 힘이 살아나면 신경을 누르던 힘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림이 물러나는 순서도 대개 반대입니다. 손끝부터 옅어지고 그 다음 팔꿈치 아래가 조용해지고 나중에는 어깨가 뻐근한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분은 아침에 실이 한 번에 깨어지는 날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나만 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겹쳐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 헤매다 오신 분일수록 이것저것 더 붙이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무엇이 들은 건지 또 모르게 됩니다. 필요한 하나만 하는 진료를 하려고 병원을 옮겨서 다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록을 늘려놓고 그 중에서 고르는 일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굳어서 이목을 끌고 있는지, 어느 쪽이 힘을 놓았는지, 그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 이건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하던 자세로 앉혀놓고 손으로 짚어봐야 나옵니다. 어느 칸이 비어있는지가 손에 잡히고 나면 다음 치료는 고를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동안 받은 치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치료들은 각자 제 일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 일 하나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팔을 주무르며 버텨온 시간도 몇 개를 더 받아야 하나 세어보던 밤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려놓아야 겨우 잠들던 사람도 이불 속에서 팔을 내려놓고 아침까지 자는 밤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